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남 동북권 소식입니다. 지난 여름 적조와 고수온으로 전남 남해안 지역 양식장에서 400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올 겨울에는 극심한 저수온 현상까지 예상되면서 어류 동사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가두리 양식장이 밀집해 있는 여수 돌산 앞바다입니다. 현재 이곳의 수온은 16도 내외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 겨울입니다. 예년보다 잦은 한파로 양식 생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극의 얼음 면적은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발생한 수증기의 영향으로 북쪽의 찬 공기가 자주 내려오면서 극심한 저수온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점점 세력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극의 한파가 중위도 지방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찬 바람을 내려보내는 여기에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은 라니냐 현상도 저수온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겨울 수온이 1도에서 3도 정도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심이 얕은 연안은 수온 하강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저수온에 강한 어류로 우리가 대체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해보험에 어민들 각자가 다 가입을 하셔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지난 2011년부터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어류 동사 피해 규모는 모두 100억 원대. 수산 당국은 철저한 양식 생물 관리를 위해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제공되는 실시간 수온 정보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창조경제란 명칭이 붙은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창조혁신센터 운영비 10억 원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창조경제혁신펀드도 출연을 하고도 전남도가 펀드 운영 내용을 알 수 없다며 예산 20억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전남도는 창조경제혁신펀드를 출연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불이익을 감안해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을 막기 위해 대책반이 구성됐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해남과 무안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22개 시군에 인체 감염 대책반을 구성한 뒤 거점 병원을 지정해 운영키로 했습니다. 각 시군도 오리와 닭 사육 농장을 운행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소독 작업을 거치도록 하고 소독 필증을 휴대하지 않을 경우 도축을 할 수 없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방역 효과가 부족한 조류 인플루엔자 소독 약품들이 축산 농가에서 제때 회수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AI 방역용 소독약품 160여 개 품목을 전수조사해서 함량이 부족하거나 효력이 약한 26개 품목을 출고 중단 조치하고 회수하도록 했지만 상당수가 농가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전남도는 각 시군을 통해 효과가 미흡한 소독약품의 농가 보유량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여순 사건 등 민간인 학살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합동위령제가 순천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맡고 있는 이번 행사에서 유족회 회원과 각계 인사들은 전남 지역 민간인 희생자 22만여 명에 대한 위령제와 추모 행사를 진행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국정농단 사태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운동에 적극 동참할 뜻도 밝혔습니다. 지역의 고용 전략 마련과 관련한 권한들이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주최한 광양시 지역고용포럼에서 한국고용정보원 주무현센터장은 고용 문제는 원인과 특성, 해법 등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위계적 통제보다 수평적 협력과 조정 등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용사업 조정과 협력을 위해서 기획 전략과 실행에 관련된 중간적 매개 기구의 활성화 방안이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은 그동안 구도심 상권을 되살릴 거란 기대를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전당 개관 1주년을 앞두고 주변 상인들은 상권 활성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용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80여 개의 점포가 있는 아시아 문화전당 주변 지하 상가입니다. 이곳에서 30년 동안 의류 판매를 하고 있는 박종인 씨는 전당 개관 1년의 효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별거 없는 것이 아니라 전혀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제로예요, 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쉽게 말해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실질적으로. 개관 후 1년 동안 260만 명이 다녀갔다지만 구매력이 약한 학생이나 젊은 층이 많아서 전당 효과를 체감하는 곳이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 층들은 거의 작다고 봐야죠. 안 온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극히 일부이지 않는가. 기대 이하라는 평가는 먹는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당 주변의 커피 전문점도 업주가 바뀌거나 업종 자체를 변경한 곳이 있고 주변 식당가도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폴멘 소리를 합니다. 우리 테이블 수도 넓히고 직원들도 이게 많이 보강을 해서 했지만 실제 내방 고객 수는 늘어나지 않아서 아주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나은 건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순수하게 전당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짝 효과를 본다는 겁니다. 그게 전당이든 광주의 여러 가지 행사들에 엮여가지고 되게 확장된 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당 효과가 약해서인지 상가 거래가 활발했던 수년 전과 달리 지금은 매물이 나와도 관심이 적다고 전당 주변의 공인중개사들은 말합니다. 구도심 상권 활성화란 측면에서 아시아 문화전당은 그리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대봉감의 고장인 영암군 금정면 농민들이 감 수확계 일손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올해 대봉감은 그 연해보다 크게 열렸는데 수확이 늦어지다 보니 홍시가 되는 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떫은 감인 대봉감 주산지 영암군 금정면. 산자락을 따라 펼쳐진 나무마다 붉은 감이 꽃처럼 열렸습니다. 감나무에 매달려 수확하는 이들은 인근 해군부대 장병들로 이달 초부터 대봉감 농가의 요청을 받아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도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 부대에서 이렇게 와서 어르신들을 도와드려서 참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예년 같으면 벌써 수확이 끝나야 할 때지만 아직도 과수원의 30%가 미수확 상태입니다. 좀 빨리 따야 되는데 감이 좀 많이 익어가지고 홍시가 많이 됐어요. 영암 대봉감은 1,060여 농가에서 전국 생산량의 11%인 연간 10,000톤을 생산하고 있지만 올해는 생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올여름 높은 기온과 잦은 비로 낙과 피해가 컸기 때문에 산지 가격이 예년보다 20%가량 올랐지만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순이익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인력을 외부에서 온다든가 나주나 강주 쪽에서 아니면 외국인 인력을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중간 상인에게 밭대기로 판매하거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체험 농장을 운영하는 등 농민들의 자구 노력도 계속되고 있지만 수확을 못해 홍시로 변해가는 감나무는 늘고만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정부의 암 발생률 조사 결과 전남 지역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시군구별 암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전남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가장 높았고 특히 광양의 경우 2009년부터 4년 동안 여성 10만 명당 185.1명에게서 갑상선암이 발병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은 폐암과 위암 발병률도 높게 나타나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암 관리 계획이 필요한 걸로 지적됐습니다. LG화학 여수공장이 여수 지역 3개 복지시설 등의 생활 필수품을 전달했습니다. LG화학은 지난 8일 여수 보육원에 데스크탑과 모니터 후원을 시작으로 한빛 무위탁 노인복지원과 삼연 등의 1,500만 원 상당의 에어컨과 세탁기 등 생활 필수품을 전달했습니다. LG화학은 또 지난 2001년부터 6년째 지역 복지시설 후원 사업을 펼쳐 지금까지 21개 시설 등에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해왔습니다.
온라인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분야에서 여수와 순천시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여수시는 국내 350여 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 대상에서 공공비문 소셜미디어 대상과 디지털 콘텐츠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달하고 있습니다. 추웠던 어제 아침보다도 더 추운데요. 이 시각 현재 강원도 철원의 수온주가 영하 10.6도로 어제 아침보다도 2도가량 낮고요. 서울도 영하 6도로 하루 만에 올가을 최저 기온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그 밖에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도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으니까요. 목도리나 장갑을 활용하시는 등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는 건조특보도 발효 중에 있습니다. 차고 건조한 날씨에 불씨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은데요.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구름이 발달해 있고요. 흑산도와 목포에서는 올가을 첫눈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네, 낮 동안에는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출근길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6도, 전주 영하 0.9도, 대구 영하 1.2도로 내륙 많은 지역이 영하권을 보이면서 올가을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고요. 서울 3도, 전주 6도, 광주와 대구 7도 안팎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기온은 약간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